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저희 아당줄 카페에서 작년 연말에 네. 모발 검사 공구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 검사 결과지 공유 이벤트를 완료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공유해 주신 분 중에 ADHD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사 결과를 보기 전에 혹시 ADHD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ADHD 유병률이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치면 이제 1명 정도는 ADHD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네. ADHD 뭐의 약자인가요? 예, 뭐 영어로는 굳이 뭐 필요가 없을 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병이에요. 보통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원인을 보통 파악하잖아요. 원인이 뭔가요? 이게 원인을 몰라요. 예, 아직 음, 확실한 단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있다고 합니다. 5가지가 다 위험 요인인 건가요? 네, 그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 이제 두 번째는 임신, 출산 환경. 이거는 임산부의 영양 상태나 신생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 심리적 환경, 양육 스타일이나 어떤 갈등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독성 물질 결핍, 감염, 외상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요즘 음, 환경 독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음, 중금속에 중독되는 것도 위험 요인이고 또 아연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이런 영양이 결핍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뇌의 구조, 기능, 연결,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네 번째는 좀 영양적인 개선을 좀 해주면 네, 위험 요인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ADHD 병의 증상은 주로 뭐로 보나요? 대표적인 증상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력 결핍형. 음, 산만하고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해야 할 음, 것을 잘 까먹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을 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저도 제 좀 얘기하는 그런데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번째는 과잉 네. 행동. 말 그대로 행동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음,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좀 부산스럽고 계속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음, 아이들의 특성이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좀 시끄럽다, 음. 극성 맞다. 이런 말을 좀 듣게 되죠. 근데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ADHD가 7살, 8살 학령기가 되어서도 규율과 음,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뭐 좀 몸을 많이 움직인다든지 집중력이 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충동성은 말 그대로 욱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뜻하는 거고 좀 성급한 실수가 많고 음, 파괴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좀 할 수가 음, 있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이 모든 증상이 다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떤 치료를 보통 하게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고요. 물론 약을 써줘야 할 때는 쓰는 게 맞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음, ADHD가 상당히 오랜 기간 증상이 유지되고요. 이게 성인기까지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대요. 이제 이 음. 말인즉슨 약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어떤 약이길래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이거 뭐 약의 종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긴 힘든데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음, 이런 관련 약들의 공통된 부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통, 식욕 감소, 구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물로만 치료하게 되나요? 이제 보통은 행동 치료와 병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오은영 박사님 다 아시죠?
요즘에 급촉 같은 내 새끼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부모 교육과 아동 행동 개선을 위한 훈련을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방송에서 하시는 게 바로 행동치료의 표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안으로 또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안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건강보조식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지요. 그 중에서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원래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메가3가 뇌세포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 신호 전달에 영향을 입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 ADHD 아동의 이런 증상에 효과를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ADHD 아동이 보통 이제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럴 때는 이제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철이나 아연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영양 미네랄들을 이제 보충 섭취해 주면 증상이 좀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ADHD가 뭔지는 다 알았으니까 진짜 궁금한 우리 마당줄 카페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푸아들맘님 아드님의 상태와 모바일 미네랄 검사 결과, 그걸 통한 영양요법의 시행 후에 변화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아들맘님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두 아드님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5학년인 큰아이가 ADHD 진단을 받고 1학년 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 약을 먹은 거죠. ADHD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곧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낼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모바일 미네랄 검사 공고 소식을 듣고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점을 기대하셨다고 했죠?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증상들을 위에 제가 써놓았는데요. 역시나 주의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충동성이 좀 줄어들고 또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토, 변비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물에 의한 부작용 증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식습관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식습관 문제는 이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아침에 얼굴 잠깐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씻기고 재우고 뭐 이게 너무 바쁘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편의점 음식을 자주 사 먹게 되었고요. 또 편식도 좀 심한 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가공식품 문제는 투아들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아당줄 알기 전까지는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죠. 우리 이 아이의 모바일 미네랄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실게요. 네. 칼슘, 마그네슘 낮고 나트륨, 칼륨이 확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빠른 대사로 나왔네요. 네, 아이가 좀 신경과민, 불안증, 더위에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빠른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선천적인, 유전적인 빠른 대사가 아니면 보통 5학년 나이에는 느린 대사가 더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데. 네, 선천적인 빠른 대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중금속 수치 때문이에요. 중금속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게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빠른 대사로 내몰린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듣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빠른 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중금속 지표를 보시면 조금씩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카드뮴이 좀 높지요. 카드뮴에 노출되는 주요 경우는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오염된 식수, 흡연 등이 있는데 아이의 경우에는 역시나 가공식품을 주로 먹던 그 식습관이 원인이 되었겠죠. 이게 카드뮴 독성 증상으로 암 발병과도 관련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저혈당, 당뇨병, 정신병 등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사람의 성격을 좀 거칠고 불같은 성격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알루미늄도 높고 전반적으로 다 높네요. 네, 이제 두 번째 높은 건 알루미늄인데 아무래도 탄산음료, 캔 음료를 좀 자주 먹는 게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자, 알루미늄은 피부, 신경계, 소화기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압도력이 되게 많네요. 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칼슘이 결핍되면 칼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납이 들어앉게 된다고 해요. 갑상선과 불균 질환 또 정신적, 감정적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어린이의 과잉 행동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당 이용성도 보니까 엄청 높네요. 네. 18.94. 이 뜻은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공식품은 당류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